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사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 들어간 작전 병력들이 나중에 범법자가 되는 문제와 강제로 깨고 들어가면 너무 많은 인원들이 다치기 때문에 차마 그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지시는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위법한 지시는. 지시 자체가 위법한데 그걸 어떻게 따릅니까? 그럼 이의 제기해가지고 안 받아들여지면은 그러면 그걸 따라야 된다는 겁니까?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 내란 종범인 곽종근 707 특전사령관의 증언입니다. 이보다 더 명확한 내란 수괴라는 증거가 있을까요? 그리고 뒤이어 들으신 과거 내란 수괴 윤석열의 말, 그 지시를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위법한 지시는 지시 자체가 위법한데 어떻게 따릅니까? 부당한 지시를 따를 수 없다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11년 전 국정감사에서 했던 이 말, 이 발언이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여주지청장 시절인 2013년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나와 했던 발언이 다시 회자되고 있는데요. 그때그때 달라지는 윤석열의 선택적 정의가 아주 오래전부터 자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윤석열은 박근혜 정권 초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으로 일하다 정권과 갈등을 빚었고 그의 국정감사에서 윗선의 외압을 폭로했는데요. 이때 그가 한 말 중 위선과 가식적인 말이 추가로 기억납니다. 마치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충직한 검사인 양 그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의 이 말은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고 결국 이 말이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거쳐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는 시발점이 됐는데요. 지금아 돌이켜보면 전 국민은 그의 위선과 가식적인 말에 모두 속은 거죠. 내란 수괴 윤석열은 이런 인간이었습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 공범 수사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검찰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공개 수사한 데 이어 20일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비공개로 소환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소집된 국무회의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해서인데요. 결국 이들도 내란죄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검찰은 최 부총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최 부총리는 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11명 중 1명입니다. 국무회의는 밤 10시 17분에서 22분까지 5분간, 그것도 접견실에서 진행됐는데요. 실제로 윤석열이 참석한 시간은 2분밖에 안 된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최 부총리는 검찰 조사에서 계엄에 강하게 반대했지만 윤석열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밀어붙였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 부총리는 국회 현안 질의에서도 늦게 참가해 내용을 몰랐고 비상계엄을 위한 회의라는 것도 모르고 참석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몰랐다고 용서가 될까요? 한편 22일 경찰청 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전달한 지시문건을 확보했는데요. 이 문건에는 국회 운영비를 끊고 비상계엄 입법부 운영예산을 자르라는 내용이 담긴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최근 최 부총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이 문건을 제출받은 걸로 파악됐는데요.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병행되면서 실체적 진실들이 계속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어 계엄 해제 후 열린 국무회의에만 참석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조사 중인데요. 역시 국무회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도 20일 한덕수 권한대행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내란 공범 한덕수의 특검법 거부라니 개 어이가 없을 뿐인 거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즉시 해야 합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무회의 의결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권한대행인 총리가 바로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면 됩니다.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 정부에 통지된 게 11일입니다. 벌써 10하루째 지체되고 있습니다. 묵과할 수 없습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결국 내란 특검으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합니다. 특검이 수사하고 기소하여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최선이고 가장 합리적입니다. 이를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특검법 공포를 지체하는 것은 내란 가담자들에게 증거 인멸 시간을 벌어주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 위기를 증폭시키는 반국가적, 반민국적 행위입니다. 국기문란 중대범죄 의혹인 명태균 김건희 국정농단, 불법 여론조작, 공천 개입, 주가 조작 등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거나 늦출 이유 역시 없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늦어도 24일까지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할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31일까지 기다릴 합당한 명분도 이유도 찾을 수 없습니다. 나라가 망하든 말든 국민이 죽든 말든 내란 수계의 화려한 복귀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의 추천 의뢰 그리고 특검 공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24일까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지 않으면 탄핵 소추하겠다고 야권에서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국힘당은 위헌적인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당연한데도 국정을 초토화시키려 한다고 또 개거품을 물어댔는데요. 이토록 자기 반성 하나 없는 정치무리는 보다 처음 봅니다. 지금 자신들이 하는 행위가 내란 공조이며 공범이라는 사실을 알까요? 반드시 그 죄를 물어 내란죄로 처벌하고 또 위헌정당으로 정당을 해체해야 할 텐데요. 더불어민주당은 휴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최후의 통첩을 보낸 겁니다. 24일까지 정부에 넘긴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표하지 않으면 탄핵 소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헌법과 법률, 또 국민의 뜻을 따를 의지가 있다면 처리 시한 31일까지 끌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국혁신당도 탄핵 소추안까지 공개하고 한 권한대행이 내란 대행을 하고 있다고 가세했는데요. 국힘당도 예정이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뒷북을 치고 나섰습니다. 내란 특검은 야당이 독점적으로 특검을 추진해 명백한 위헌이고 김건희 특검법은 정부 여당을 수사하겠다는 폭거라며 사실상 거부권 건의를 예고했는데요. 이제는 아예 정신줄마저 놓아버린 거죠. 그러면서 권한대행을 탄핵 소추한다고 협박하는 건 국정 초토화라는 개 어이없는 소리를 해댔는데요. 이런 정당이 대한민국 집권 여당이라는 사실이 절망적이기까지 합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에서는 기레기들의 황당 질문들이 쏟아졌는데요. 그중 가장 악권은 윤석열 탄핵재판과 이재명 대표의 공선법, 즉 공직선거법 재판을 연결지으며 이 대표의 2심 재판이 3개월 안에 끝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이었는데요. 저는 어떻게 국가전복을 노리고 벌어진 위헌위법한 내란죄와 정적 죽이기를 위한 표적수사로 만들어진 공직선거법을 비교하며 재판의 신속 여부를 따지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질문에 분노한 박성준 원내수석 대표가 지금의 사태와 국힘당의 무논리, 그리고 기자의 개념 없음을 한방에 정리해 주었는데요. 이들은 아직도 헤매고 있는 겁니다. 내란 공조 정당을 옹호하는 기레기들, 이들도 다 내란죄로 처벌받아야죠. 어디 두둔할 게 없어서 이러고 있는지 그저 한심할 따름이었습니다. 한국일보 국민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님 재판을 좀 신속하게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 주장을 떠나서 봐도 법조계에 대해서는 공선법의 경우에는 2심은 3개월 안에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좀 빨리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고, 반면에 지금 이 상황에서 대표 재판을 좀 신속하게 하면은 오히려 전국의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의견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이 명확하게 나오는 적은 없는 것 같아서 어떤 의견이? 네, 이 부분은
재판 일정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사법부에 속해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뭐 늦춰야 된다, 빨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주당에서 입장으로 낼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대해서 뭐 국민의힘이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겠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지금 이 내란 사태를 빨리 수습하는 데 관심이 있는 부분인데요. 빨리 헌법 재판을 통해서 파면을 결정하는 것이 내란과 수습을 해소하는 가장 확실하고 신속한 방법이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관련된 부분은 이 국난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아니 우리 박 기자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뭐 제가 토를 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윤석열의 내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입장이 나왔어요? 비상계엄에 대한 것이 내란이고 탄핵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 그러면 국민에게 사과를 했습니까? 입장을 내놨습니까? 먼저 이러한 국기문란,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윤석열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정당으로서 민주주의 가치가 무엇이고 민족 정당인지를 국민의힘에게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최우선의 문제가 지금 내란 극복 아닙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지금 국민의힘은 전체적으로 지금 전략이 그거 아니에요. 지연 전략, 방해 전략. 윤석열 왕정복구 운동에 지금 나선 거 아닙니까? 거기에 호위무사로서 지금 꼭두각시 역할을 하는 게 권성동 원내대표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는 지금까지 이 비상계엄이라든가 이 탄핵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 내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정당의 원내대표가 자신의 입장도 내놓지 못한 상태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저도 조금만 보충을 드릴게요. 일단 공선법에서 3개월 내에 재판해야 된다라는 것을 많이들 이제 강행 규정으로 잘못 알고 계신데 이걸 훈시 규정이라고 부릅니다. 즉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규정이지 그 규정을 위반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강행 규정이라고 한다면 3개월 내에 재판을 못하면 그 재판이 무효가 되던가 재판을 3개월 내에 끝내지 못한 판사를 처벌하던가 하는 이런 효력 규정들이 들어가야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3개월 내에 최대한 끝내라라는 훈시 규정이다라는 것을 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탄핵 재판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탄핵은 직무가 정지됐죠.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국정에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직무정지 그 사유를 대통령이 스스로 자초했다는 평가를 차치하더라도 그냥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는 국정 혼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탄핵 재판은 빠르게 처리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온 국민이 바라는 것입니다. 사법부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당연히 거기에 대한 어떤 헌법적인 책무, 의무감을 가지고 있죠. 그런 재판과 개인의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을 받는 개인의 형사 재판을 동일한 잣대로 둘 다 똑같이 빨리 해야 된다라고 동일한 잣대로 들이대는 것은 전제가 잘못됐다. 이 말씀 좀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